이게 스토피 박스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이제 요거를 이제 트렁크형 피스톤 기관이라 하거든요. 트렁크는 그냥 제일 작은 엔진이에요. 그럼 이 작은 엔진은 여기 안에 아까 피스톤 링이 보통 3개 들어갔는데 요 3개 들어가는 요 위에를 압축 링이라고 부르고 제일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오일 링이라고 해요. 오일 링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다가 윤활유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에로를. 그러면 에로를 공급했을 때 여기 있는 에로가 있잖아요. 에로가 여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필요해요. 에로가. 그러니까 에로가 잘 안 보이죠? 에로가 여기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누구다고요? 오일 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윤활유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계속 지금 회전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회전.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잖아. 요 아래 회전하는 부분은요. 회전하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 에로가 필요해요. 회전하고 있는 부분은 에로. 또 마찬가지 마찰 일어나는 부분도 에로가 필요한데 요 에로가 필요한 요 부분에는 회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타는 게 아니라 계속 에로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로는 여기 같은 위에 있는 에로는 지금 연소가스 때문에 에로가 타지 않습니까? 열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소모성 에로예요. 그냥 집어넣으면 나가요. 그냥 바로 타서 나가고 여기는 열을 받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왕복 운동, 여기는 그냥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부분에 계속 에로만 공급해주면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에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이로 넘어가서 빠져버린다면 얼마나 에로 소비량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려고 오일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링의 역할은 위에 있는 에로와 아래에 있는 에로를 구분 지어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오일링의 역할을? 그래서 오일링이 여기는 압축 링보다는 조금 더 텐션이 강하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압축 링은 이제 뭐 기밀 냉각, 윤활 작용을 하는 곳이지만 오일링은 아래에 있는 에로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공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엔진이 대형화되면서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는 크로스헤드. 이게 바로 지금 크로스헤드형 기관이거든요. 크로스헤드. 다 교재에 있는데 크로스헤드형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엔진에서 대형 엔진으로 발전하면서 생긴 새로운 형태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트렁크는 소형이기 때문에 오일링의 역할만 가지고도 됐었는데 이 녀석은 지금 회전하는 부분이 이 부분만큼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 요 안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연소가스가 여기서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커졌기 때문에 요 안에서 지금 이 크로스헤드가 이 링을 따가지고 와서 얘를 지금 크로스헤드를 달고 구분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로 와서 구분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이 크로스헤드 윗부분은 왕복 운동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왕복 운동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회전 운동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헤드를 중심으로 여기는 회전 운동, 여기는 왕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가 만날 일이 없어요. 여기 있는 치갑을 받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에 윗부분은 그냥 위에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폭발하는 이 전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만. 그렇기 때문에 위에만 잘하게 되면 되니까 이 크로스헤드로 오면서 여기 있는 이 피스톤 자체가 길이가 짧아지고 왜요? 여기는 길이가 봐보세요. 얘가 움직이면서 얘가 왕복 운동을 하는 동시에 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얘가 왕복 운동하는 동시에 크랭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피스톤이 내려가면서도 왕복 운동하면서도 계속 치갑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얘 피스톤 입장에서는 이해되시나요? 자, 피스톤 입장은 자 트렁크 해상 같은 경우는 얘가 내려가면서 치갑을 아래로 받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트렁크에서 피스톤의 치갑도 양쪽 다 받는 게 아니라 사실 한쪽은 받겠죠. 왜요? 초반에 폭발 빡 했을 때 그 힘이 세니까 그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마모가 되더라도 균형 있게 마모가 되지 않고 당연히 측면 체갑받는 면만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타원이 되겠죠. 타원. 원형이 아니고 마모도 타원의 형의 마모가 되겠죠. 이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됐는데 치갑을 얘가 와서는 얘가 이제 왕복 운동을 얘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갑을 누가 받아요? 얘가 받는 거죠. 치갑을 얘가 받고 있고 얘는 치갑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피스톤 이 자체가 작아진 거죠. 길이가 작아지면서 뭐 없어졌냐면 요 아래에 있던 오일링 역할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오일링 필요 없고 이 오일링 역할을 누가 하냐? 여기 있는 스터빈 박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터빈 박스 중심으로 여기 있는 에로하고 여기 있는 에로가 나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까 오일링처럼 스터빈 박스의 역할은 이 오일 위에 있는 에로를 뭐라 부르냐면은 실린더 오일이라 부르고 아래에 있는 에로를 시스템 에로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시스템이라는 건 계속 돌아간다는 의미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타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냥 갖고 있는 이 에로고 위에는 연소가스하고 만났을 때 옆에 있는 거를 그냥 윤활하려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소가스하고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가 되는 에로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위에하고 아래에 있는 에로는 다른 에로를 씁니다. 다른 에로. 그래서 이 에로를 막아주는 이게 아까 이 스터빈 박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스터빈 박스가. 스터빈 박스가 아래로 에로가 못 나가고 마찬가지 아래에서 위로 못 나가게 오일을 섞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스터빈 박스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한번 눕혀서 봐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피스톤이 압축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압축하고 있는 과정에는 압력이 올라가겠죠? 압력이 올라갔다가 폭발을 빵 하고 다시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루는데 요 윗부분이 이제 압력이고 요 아래가 이제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이 끝점에 가서 이제 폭발을 한 다음에 내려오겠죠? 이 그림에 보시면 요 사이하고 요 사이에 있는 이 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뭐가 크다는 거죠? 네? 이 거리가 이 그래프에서 거리가 커질수록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연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열량 Q를 주겠죠. 이게 다 달았을 때 여기서 연료를 뿜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연료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니까 이만큼 다 뭐 하는 거 전부 다? 열 받았다는 거잖아요. 열 받았다. 열 받은 이 에너지로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죠. 내려가면서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얘는 뭐 하겠어요? 그냥 똑같겠죠. 요 같은 이 라인을 타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올라가서 열 받고 열 에너지 때문에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뭐가 높다? 압력이 높다는 소리겠죠. 압력이 높이 올라가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열기관이잖아요. 열기관 첫 시간인데 이 열이 갖고 있는 뜻이 열은 그래서 영성아? 열은 그래서 뭐다? 혹시 기억나나? 저번 시간? 열은 그래서 뭐다? 정의할 때? 누가 물어봐. 야, 열이 뭐야? 물어봤을 때 열은 뭐예요? 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아나? 열은 그래서 뭐다? 기억나니?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자, 열은 뭐다? 에너지다. 에너지. 뭐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합시다.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세요? 사우나? 사우나 하거나 아니면 열찜질 같은 거 좋아하세요? 또는 샤워하실 때 이 약간 좀 겨울에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그 느낌 알아요? 그때 싫어요? 좋아요? 좋죠. 또 우리 조격 같은 거 할 때도 찬물에서 하기보다는 뜨거운 물로 발 담그면 되게 어때요? 기분 좋죠? 피로도 풀리고
아니, 사우나 앞에 안 가본 것처럼. 네.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딱 하면 어때요? 뭔가 하루에 약간 피로가 풀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뭘 느끼냐면 역시 열은 에너지야 이런 느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보세요. 생각해봐. 내가 이 열을 만들기 위해서 보일러가 떼였죠. 보일러는 결국 돈이죠. 내가 돈을 들여서 에너지를 만든 거잖아. 그 에너지를 갖고 와 누가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열은. 그러니까 이 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돈을 들여서 만든 거고. 그래서 열은 나에게 와서 몸으로 어떤 형태로든 좋은 에너지로 왔겠죠. 열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울 때는 열이 뺏기는 거고, 열을 받으면은 너무 과다는 안 되겠지만 적당히 열을 받는 거는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열이라는 녀석을 내가 연료, 그러니까 액체인 연료를 공기랑 만들어가지고 폭발이라는 기체의 가스를 만들어서 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서 그 열이 이 엔진을 돌리는 거잖아요. 엔진을 돌리잖아요. 그럼 결국 엔진은 돌림으로써 프로펠러에 전달가 될 거고, 그리고 프로펠러에 전달되는 그 에너지가 물을 칠 거고, 물이 받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돌려줄 거고, 물은 이거 마찬가지. 때리면은 반대로 내 손이 아픈 게 작용 반작용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 내가 힘 들여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땅 치면 칠수록 내 손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엔진이나 프로펠러를 열을 만들어서 물을 쳤더니 물이 프로펠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프로펠러를 치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에너지는 쌤쌤이에요. 뭐가 더 이득이고 나쁠 게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역학 일법칙이에요. 열평형. 그러니까 열은 하나로 수렴되고, 열은 평형 수렴되고, 그러니까 찬물하고 뜨거운 물 만나면 어느 순간 평형이 되고, 이 법칙이 열은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리고 일법칙은 에너지의 개념. 열은 에너지다. 이 느낌이 일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열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평형해. 동일해. 결국 받은 에너지는 주는 에너지 다 똑같아. 그 에너지 똑같아. 세상에 공짜 없는 거죠. 내가 시간 들여 하는 만큼 내가 얻은 것만큼. 그러니까 이게 열이 내가 잘 만들수록 손실 없이 만들수록 이 녀석은 당연히 그 프로펠러에게 최대한 전달을 하려고 목적 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엔진을 잘못 만들면은 프로펠러에 가는 과정까지 전부 손실이 일어나겠죠. 손실이 전부 다. 열이. 그러니까 이 열을 잘 만들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열이 프로펠러까지 잘 전달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냉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을 만들어 놓고 너무 냉각수에서 열을 다 뺏기면은 그만큼 프로펠러로 전달되는 힘이 약해지니까 다 손실이죠. 그래서 제가 냉각은 손실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냉각은 손실이고 열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을 가지고 엔진을 돌릴 거라는 그 느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도 딱 느낌이 그건 거예요. 아, 열이 이만큼 받았네. 열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가서 팽창을 해서 가고 있네. 이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알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